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곳간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간호사가 병원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빈 병실에 나타나는 한 할아버지. 그런데 그가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그의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비밀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마지막 반전을 들으시면 소름이 돋을 거예요. 정말 실화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은영 간호사는 대학병원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긴 경력만큼 병원의 모든 것이 익숙했죠. 환자들의 다양한 모습, 보호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병원의 일정까지. 그런 그녀에게도 하나의 섬뜩한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은영이 병동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마주치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항상 말끔한 차림새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손에는 언제나 똑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꽃 5송이로 만든 작은 꽃다발과 보온 도시락 하나.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이상할 게 없죠?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면회 오셨어요? 은영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면 할아버지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오늘도 왔어요. 많이 아파서 자주 와야 해요. 그러시구나. 환자분이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할아버지는 항상 3층 301호 병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은영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가족이 있다니 환자분이 정말 복이 많으시겠다. 15년간의 병원 생활 중에 본 수많은 보호자들 중에서도 이 할아버지만큼 성실한 사람은 드물었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심지어 지난 겨울 폭설이 내린 날에도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매일 저렇게 오시다니. 동료 간호사들도 할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규칙적이어서 병동의 명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혼자 왔다가 혼자 갔어요. 다른 가족들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할아버지는 절대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다른 면회객들과도 심지어 의사들과도 한마디 나누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조용했어요. 혹시 다른 가족들은 다른 시간에 오시나? 은영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때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곧 은영은 깨닫게 됩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정말 소름 돋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은영에게는 그저 병원의 일상 중 하나일 뿐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익숙한 일상 속에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은 은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하루였습니다. 301호 병실을 담당하던 선배 간호사가 갑작스럽게 휴가를 내게 되면서 은영이 301호를 맡게 된 것이었어요. 은영아, 301호 좀 부탁해. 별일 없을 거야. 은영은 가벼운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15년 경력에 몇 개 병실 더 맡는 게 뭐 어렵겠어요.
오전 8시 환자들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러 병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299호, 300호. 그리고 드디어 301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서는 순간 은영은 숨이 멎었습니다. 301호 병실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환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잠깐, 매일 할아버지가 면회 오던 그 병실이 비어 있다고요? 어라, 환자분이 어디 가셨지? 검사라도 받으러 가신 건가? 은영은 간호사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301호 병실의 상태를 보니 공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동료에게 물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301호? 거기 일주일째 비어 있는데? 환자 없어. 네. 그런데 매일 할아버지가 면회 오시는데요. 할아버지? 누구 말이야? 이 순간 은영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매일 보던 그 할아버지가 빈 병실에 면회를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과연 할아버지는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요?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그날 오후 은영은 301호 병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착각한 게 아닐까 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301호 병실로 향했습니다. 은영은 뒤따라가며 지켜봤어요.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빈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꽃다발을 놓았어요. 오늘도 왔어. 날씨가 좋네. 너도 좋아하겠구나. 할아버지는 빈 침대를 향해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기에 누군가 누워 있는 것처럼, 마치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 건 대체 뭘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였어요. 마치 정말로 누군가가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도시락도 가져왔어. 내가 좋아하는 김밥이야.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빈 공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로 누군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은영은 문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건가?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치매 환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말도 또렷했고 행동도 정상적이었어요. 단지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 1시간 정도가 지나자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 내일 또 올게. 할아버지는 빈 침대를 향해 인사를 하고 꽃다발과 빈 도시락통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은영은 급하게 피해서 할아버지와 마주치지 않도록 했어요. 아직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떠난 후 은영은 301호 병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꽃다발이 놓였던 자리에도 할아버지가 앉았던 의자에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어 온 걸까요? 다음 날 은영은 더 일찍 병원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다시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6시 50분. 은영은 3층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시에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장미 5송이, 보온 도시락,
그리고 말끔한 차림새. 은영은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301호에 누가 계세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은영을 빤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고 301호로 향했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은영이 다시 불렀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은영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영은 선배 간호사인 박정혜 수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수간호사는 이 병원에서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선배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응? 무슨 일인데? 301호에 매일 면회 오시는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깔끔하시고 항상 꽃다발이랑 도시락 들고 오시는. 박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 말이야? 네, 그런데 301호가 빈 병실인데도 계속 면회를 오시더라고요. 혹시 선배님은 아세요? 박수 간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은영아, 그 할아버지 내가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봤어. 네, 그럼 벌써 30년이 됐을 거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이 해. 은영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이라니.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요. 그럼 정말 오래된 일이네요. 혹시 어떤 환자분을 찾으시는지 아세요? 박수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 걸면 절대 대답 안 해. 너처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어. 유령처럼 조용해. 유령처럼요? 301호는 원래 그런 곳이야. 그런 곳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박수 간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바짝 낮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옛날 파일 한번 찾아봐. 1994년도. 1994년요? 왜 그 해가? 응, 그때 301호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 박수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과연 1994년 301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의 할아버지와 어떤 관련이? 그날 오후 은영은 의무기록실을 찾았습니다. 1994년도 301호 병실의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오래된 파일들 사이에서 1994년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몰랐거든요. 파일을 열어보니 1994년 8월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301호 병실 마이너스 교통사고 환자 입원.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환자들의 명단을 보는 순간 은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명 김준호 7세 사망. 환자명 이정수 72세 회복 후 퇴원. 2명의 환자가 같은 사고로 입원했고 1명은 죽었고 1명은 살아서 퇴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정수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잠깐. 설마. 은영은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서를 발견했어요. 1994년 8월 15일 오후 3시경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 이정수 당시 42세가 운전 중 갑작스럽게 창문으로 날아든. 벌에 쏘여 놀라서 핸들을 꺾으면서 인도로 돌진. 보행 중이던 김준호 7세 사망. 은영은 파일을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벌 한 마리, 단 한 마리의 벌 때문에 7살 아이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퇴원 당시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의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매일 301호에 오는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정수, 30년 전 사고의 가해자이자 생존자였던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매일 이곳에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대화하던 상대는 죽은 김준호였던 걸까요? 다음 날 은영은 301호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7시 정각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은영의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병실로 들어가 평소처럼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빈 침대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오늘도 왔어. 은영은 그 이름을 들으며 가슴이 찡했습니다. 김준호. 30년 전 사고로 죽은 7살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김밥을 가져왔어. 엄마가 싸준다던 그 김밥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정말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는 빈 침대에 손을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벌 한 마리 때문에, 그 한순간 때문에. 그 순간 은영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매일 이곳에 온 이유를,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를. 은영은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온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너희 엄마 아빠는 나를 용서했대 사고였다고. 내가 하늘에서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러시더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용서할 수 없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운전을 안 했으면. 그날 차를 안 몰고 갔으면. 창문을 열지 않았으면. 할아버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벌이 들어왔을 때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깜짝 놀라서 핸들을 꺾었어. 그 한순간이. 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이런 고통을 견뎌온 할아버지를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간호사님 들으셨군요. 내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창피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전혀 창피할 게 없어요. 은영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내 준호가 죽은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부모님들은 정말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고였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오신 거예요? 용서받는 것과 있는 것은 다르니까요. 준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이런 고통을 견뎌온 할아버지를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간호사님, 들으셨군요. 네,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창피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은영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사실 저는 준호의 이모예요. 할아버지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김준호 제 조카였어요. 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네, 30년 전 그 사고 저희 가족도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듣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네, 준호가 죽은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은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는 형부와 지금 보육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보육원을요? 내 준호를 잃은 후에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준호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요즘 재정이 어려우셔서 아이들 돌보는 일이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는 간호사님 아니, 준호의 이모님. 할아버지는 네. 할아버지는 사실 저는 이정산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영은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정산업은 국내 유명 건설회사였거든요. 할아버지는 30년 전 사고 이후 저는 준호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여러 곳에 기부를 해왔어요. 할아버지는 하지만 정작 준호의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준호가 마지막에 엄마한테 김밥 먹고 싶다고 했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김밥 한 조각을 빈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서 매일 김밥을 만들어서 가져와요. 준호가 먹고 싶어 했던 그 김밥을. 할아버지는 꽃은요? 할아버지는 하얀 장미 준호 생일꽃이에요. 할아버지는 8월 15일이 생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은영은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난 날이 바로 준호의 생일이었다는 것을. 생일날 사고가 난 거군요. 내 준호는 생일 선물을 사러 부모님과 함께 나갔다가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모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준호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보육원, 제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신 마음, 이제는 함께 나누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준호도 그걸 원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걸.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은영이 함께 준호를 기억해 주었고, 준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보육원에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첫 만남에서 준호의 부모님은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30년 동안 준호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30년 만에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만든 기적이라고. 하지만 기억한다는 것, 잊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선행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작은 순간의 실수가 만든 큰 상처.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준호를 향한 할아버지의 마음,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다른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부모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어준 따뜻한 마음들.
지금도 그 보육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준호도 함께 웃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사랑이 함께 있는 이야기들이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301호에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준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본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30년 만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 곳간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